Here's Johnny. B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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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ving up and down again. 영화의 첫 오프닝 장면, 아이들이 방 안에 모여서 텔레토비 시청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 비명소리가 들리면서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이내 좀비의 습격이 시작되고 놀란 지미는 엄마를 찾게 되지만 엄마는 도망치는 소리 끝으로 좀비에게 희생당합니다. 결국 지미는 마지막 희망인 아버지를 찾아 성당에 가지만 구원자가 될 아버지는 심판 날에 다가왔다는 헛소리 짓거리며 좀비에게 희생당합니다. 절망에 빠진 지미는 곧 정신을 차리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이 영화의 오프닝은 참 흥미롭습니다. 좀비 사태 속에서 마땅히 구원자가 될 아버지는 정반대로 가족들을 방임망치하고 좀비 사제가 되었습니다. 이 영화를 연출한 데니 보일 감독은 짐이나 스파이크 아버지들을 좀비 사태의 구원자로 그리지 않습니다. 스탠리 큐브릭이 연출한 샤이닝에서 잭 니콜슨이 연기한 잭 토렌스는 오버로크 호텔을 관리직을 맡지만 그곳에 알 수 없는 힘에 미쳐버리게 되고 샤이닝 능력을 지닌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가족의 구원자가 살인마로 돌변한 경우죠. 영화 속 스파이크의 아버지 제이미는 초반 아들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하는 존재로 나옵니다. 하지만 본토로 나가 첫 사냥 성공 후 돌아온 축하 파티에서 같은 섬에 사는 유부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집니다. 문제는 아들인 스파이크가 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설정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제우스를 떠오르게 합니다. 신화 속 제우스는 신들의 신입니다. 그 자체로 아버지를 뜻하며 절대 신이죠. 하지만 제우스에게는 큰 결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내가 있음에도 여러 여자들과 바람을 피운다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부모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에게 부정당했을 때 아이는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 스파이크는 아버지와 갈등을 겪게 되고 엄마의 병을 고칠 의사를 찾기 위해 섬을 탈출하고 본토로 향하게 됩니다. 좀비 영화의 핵심은 좀비를 통해 다양한 인간의 군상을 보는 것입니다. 영화 부산행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인물은 바로 김희성이 연기한 용석이었습니다. 열차에서 좀비 사태 발생 후 좀비보다 더 비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결국 끝에 가서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인물이죠. 사람이 극한의 상황에 빠지게 되면 결국 숨겨져 있던 본성이 나오게 되는데 극한의 상황을 이용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희생을 통해 다른 사람을 구하고 좀 더 나은 인간이 되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스파이크는 후자 쪽 인물입니다. 비록 12살 나이지만 첫 본토 사냥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아픈 엄마와 함께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본토로 되돌아가는 상황이 참 멋지게 다가왔습니다. 소설 데미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알을 뚫고 나온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결국 성장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세계를 떠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섬을 떠나 본토에 온 스파이크는 엄마를 치료할 의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을 구해준 에리크를 만납니다. 하지만 에리크는 스파이크와 귀찮은 임산부 좀비 아이를 죽이네 살리네 할 때 갑자기 나타난 삼손에 의해 척추가 뽑히고 사망하게 됩니다. 이후 스파이크 또한 삼손에게 죽임을 당할 찰나 갑자기 닥터 켈슨이 나타나 스파이크를 구해줍니다. 닥터 켈슨은 감염자, 비감염자 구분 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죽음을 이야기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죽은 자들을 불태워 해골 위령탑을 쌓았습니다.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기억하려를 직접 실천한 것이죠. 해골 위령탑을 보면서 든 생각은 죽으면 좀비나 사람이나 다 똑같은 해골이구나. 사실 좀비는 인간의 거울이고 과거의 현재 인간이 저질렀던 무수한 폭력들을 보면서 과연 좀비와 인간이 무엇이 다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단 결과 아픈 엄마는 암이 이미 여러 곳에 퍼진 상태였습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엄마는 안락사를 선택했고 이내 해골이 되었습니다. 이후 스파이크는 좀비 감염자에서 태어난 아이를 섬에 보내고 아일라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자신 본토에 남아 방랑자가 됩니다. 28일 후 스파이크는 좀비 떼를 만나 고전하지만 갑자기 나타난 지미의 컬트 집단에 도움받아 위기를 모면합니다. 영화는 지미와 스파이크 만남을 마지막으로 끝이 납니다. 마지막 엔딩은 참 기괴하게 짝이 없습니다. 영화 초반 텔레토비 시청하던 어린 지미가 좀비 사태를 겪으면서
흑화되어 좀비를 사냥하고 고문하는 좀비 킬러 집단의 리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아픈 엄마를 구하기 위해 본토로 넘어와 닥터 캘슨을 만난 스파이크는 좀비 감염자의 아이, 엄마의 죽음을 지켜보며 탄생과 죽음에 대해 깊이 있는 성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지만 과거의 영향도 참 많이 받습니다. 데니 보일은 러디어드 키플링의 시 군화를 통해 이를 잘 나타냅니다. 2차 보어전쟁 당시 아프리카를 행군하던 영국군의 심정을 나타낸 시인데 섬뜩한 톤으로 어마무시한 공포감을 자아냅니다. 데니 보일의 감각적인 연출, 기괴한 사운드, 독특한 미장센까지 정말 끝나고 나서 많은 생각하게 만든 영화였습니다. 28년 후 추천드리며 리뷰를 마칩니다. 필소그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